아니 너네 목소리 안 들어가. 크게 안 들어가. 내가 우물우물 이렇게 들어가. 궁금하면 다이 거기서 한마디 해봐. 영상 봐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소리 지름 들어가지. 소리 지름. 자, 오늘 3개를 할 겁니다. 수업이 좀 짧은 날이라서 피드백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자. 자, when we realize we've said something in error and we pause to go back to correct it.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자. 우리가 영어를 못하지 않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뚝뚝 끊으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 자,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뭔가를 잘못 말했다고 깨달았을 때, in error가 이제 틀렸다라는 뜻이지, 오류가 생겼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잘못 말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잠깐만 이거 흐름을 다시 잡아볼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말을 다시 해볼게. 우리가 뭔가를 잘못 말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되돌아가기 위해 멈췄을 때라는 뜻이야.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바로잡기 위해 되돌아가려고 멈췄을 때 우리는 뭐 한다. Stop gesturing a couple of hundred milliseconds before we stop speaking. 우리는 제스처 하는 걸 멈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잖아. 근데 제스처 하는 걸 멈추는데 이거 하기 요만큼 전에 멈춘다는 뜻이거든. 근데 요 단어를 잘 보면 밀리세컨드라는 단어에서 세컨드라는 단어는 초고 밀리라는 단어가 1000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앞에 100가 붙었잖아. 그래서 우리 해석의 힘을 좀 빌려보자. 해석 한번 볼래? 수백 밀리세컨드라고 나오면서 밀리세컨드가 0.0001초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0.0001이라는 게 1000분의 1이라는 요 밀리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수백 밀리세컨드 전에 제스처를 멈춥니다.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걸 멈추기 전에.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볼래? 이게 뭔 상황인가? 지민아, 이거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됐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제스처를 해. 근데 내가 깨달았어. 나 말 잘못했다. 그럼 손이 먼저 멈춰? 말이 먼저 멈춰? 손이 먼저 멈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멈추기 전에 제스처가 먼저 멈춘다는 뜻이야.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건 아니고 정말 수백 밀리초니까 정말 뭐 0점 몇 초, 0.0 몇 초 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제스처가 먼저 멈춘다. 말 멈추는 것보다 제스처 멈추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여기만 체크를 합시다. stop ing, 그다음에 stop ing. stop to랑 stop ing 구별하는 건 할 줄 알지? 판서는 안 할게. 자, search sequence. 여기서 sequence라는 단어는 뭐 연속 혹은 순서라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에는 순서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순서는 제스처가 먼저 멈추고 말이 멈추는 그런 순서는 suggest 합니다. The startling notion. startle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놀라게 하다라는 단어거든. 놀라게 하다. 그럼 startling notion이면 놀라운 개념이란 뜻이겠지. 그러한 시퀀스는 놀라운 개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개념인데? 우리의 손이 알고 있어. What we are going to say. 우리가 뭘 말할지 알고 있어. 뭐 하기 전에? 우리의 의식적 마음이 알기 전에. 하고 닫아볼게. 그리고 사실 that is often the case.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야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자, 여기만 잘 봐봐. 동격 뒤에를 보시면 우리의 손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어. 뭐 하기도 전에? 우리의 의식적 마음이 알기 전에. 요거 대동사겠지. 노에 대한 대동사.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손과 의식 중에서 누가 먼저 안다? 손이 먼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되게 신기한 개념을 말해주는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손이 먼저 알고 있으니까 제스처가 먼저 멈추겠지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this is often the case는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익숙하지? 여러분 봤을 거야. 자, gestures can mentally prime a word so that the right term comes to our lip에서 term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봤을 것 같아. 이거 용어, 말 이런 뜻이잖아. 그 다음에 prime이라는 단어는 이게 밑에
아, 없구나. 주석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 준비시키다라고 해석하면 돼. 대비시키다, 준비시키다. 그 제스처는 정신적으로 어떤 말을 준비해. so that 뭐 하도록? 올바른 용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입술로 올 수 있도록 제스처가 단어를 준비해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요거네. 제스처가 먼저, 그다음에 그 이후 말.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When people are prevented from gesturing, they talk less fluently. 요거 표현이 좀 재밌는데 prevent A from ing를 수동태로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지. prevent A from ing가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라는 뜻이니까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가 아니고 못하게 되어지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수동 느낌을 살려야 되니까 뭐뭐 하지 못하게 되어지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스처 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누가 나한테 야 너 제스처 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막아지면, 금지당하면 그들은 덜 유창하게 말합니다. 제스처 금지당하면 말을 잘 못한대. 왠지 알겠지? 제스처가 먼저이기 때문에 제스처 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뭔가 좀 타격을 받는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부연 설명. Their speech becomes halting because their hands are no longer able to supply them with the next word and the next. 그들의 말은 뭐 하게 된다. 홀트라는 단어가 정지를 나타내는 말이야. 정지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그들의 말은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은 더 이상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다음 단어를 그리고 다음 단어를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 여기 밑줄이 되게 친절하게 쳐져 있는데 supply A with B를 표현하려고 밑줄을 친 거야. supply A with B는 어렵지 않아.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조사만 잘 붙여보자. 그들에게 다음 단어를 이라는 조사를 붙이시면 됩니다. 해석은 하나도 안 어렵거든. 내용만 잘 파악하고 갑시다. 자, 내용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사람들이 너 제스처 하지 마 라고 금지를 당하게 되면 말을 잘 못해. 그들의 말 자꾸 멈춰. 자꾸 더듬더듬 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손이 그들에게 다음 단어를 공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다음 거. Not being able to gesture has other deleterious effects. 동명사 주어로 나왔습니다. 자, 제스처 할 수 없는 것은 가집니다. 다른 해로운 영향을 가집니다. deleterious 밑에 써있지? 해로운이라고. 하나 더 적어볼래? detrimental. 이것도 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detrimental. 자, 제스처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다른 해로운 이펙트를 가지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Without gesture to help our mental process along, we remember less useful information, we solve problems less well, and we are less able to explain our thinking. 뭐라고 할까? 이렇게 꾸며볼까? 이렇게. 우리의 정신적 처리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제스처가 없으면, 정신적 처리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제스처가 없으면 우리는 유용한 정보를 덜 기억할 거고 문제를 잘 못 풀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잘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리고 지금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other에다가 좀 이렇게 잘 보이게 체크를 해볼래? 자, 내용적인 흐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제스처를 하지 못하면 다른 해로운 효과가 있대. 근데 방금 전에 말했던 해로운 효과는 뭐였냐면 제스처가 선행되어야 말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스처 못하면 말이 잘 안 나온다라는 얘기였잖아. 근데 다른 해로운 효과가 있대. 그래서 다른 해로운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전환점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 구조를 좀 보자고. 전환점.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점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면 이런 거 간접 쓰기 문제 낼 때 활용할 수 있어서 그래. 이거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다음. Far from tagging along as
Speech's clumsy companion gesture represents the leading edge of our thought. Far from. 이게 뭐뭐랑은 거리가 멀다라는 뜻인데 해석해 보면은 뭐뭐가 아니라라고 나오잖아. 뭐뭐랑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tag along이면 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랑은 거리가 좀 멀어. 따라가는 게 아니야. 멀었어. 멀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야. 말의 서투른 동반자로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야. 이해됐어? 말의 서투른 동반자로서 따라가는 게 아니야. 제스처가 먼저 나오잖아. 그러니까 서투르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스처는 나타내. 뭐를 나타내? 우리 생각에 리딩 엣지를 나타내. 이거 앞서 있는 애를 나타내는 말이거든. 해석해 보면은 선도하는 역할이라고 나와. 선도하는 역할. 선도하는 역할을 나타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딩이라는 말이 선도하는 이란 뜻이겠지. 그 다음에 엣지는 우리가 가장자리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이런 게 있어. 그냥 여기가 앞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뒤라고 생각해봐. 그럼 리딩 엣지가 여기잖아. 여기 가장 앞서 있는 가장자리. 그래서 선도하는 역할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면 돼. 그럼 글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제스처가 먼저 나오고 이후에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거를 조금 더 다듬어서 글 전체를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제스처는 말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할까, 어떤 정신작용에도, 정신적인 것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뭐 정보를 기억한다, 문제를 푼다, 이런 것들도 다 제스처가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제스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겠지. 쉬우니까 패스. 많이 안 어렵지. 자, 3개 중에 하나 있고 34번. 자, 이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글이 요거였던 것 같거든. 일단 얘는 이렇게 해보자. 지금 들고 있는 자료가 문장에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 문장 5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래?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장이 있다라고 할 때 1번 문장 이렇게 네모치고, 그 다음에 2, 3번 문장 이렇게 네모치고, 4, 5번 문장 이렇게 네모쳐보자. 그러니까 1번 문장, 2, 3번 문장, 4, 5번 문장. 글 전체를 이렇게 구조화를 해놓고 나서 시작을 해보자. 예쁘게 그려볼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1번 문장, 2, 3번 문장, 4, 5번 문장. 자, 시작합니다.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past and the future. 과거와 미래 사이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Between what has happened and what is to come. 여기 보면 what has happened 이거 과거인 거 알겠지? 발생했던 것. 그러니까 이게 과거. 그 다음에 what is to come. 이게 앞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미래야. 다가오게 될 것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it can be suggested that 하면서, 자, 이거 가주어라고 하시고 이거 진주어라고 합시다. 자, 암시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암시될 수 있겠습니다? Our sense of the past has always been influenced by our view of the future. 우리의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영향을 받아왔대. 뭐에 의해서? 미래의 관점에 의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항상 미래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대.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지. 미래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아왔대. 영향을 주고받는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겠지? 자, 이거 일단 그려보자. 옆에다가. 그 다음 여기 완료 시제 수동. 완료 수동. 그리고 이거를 잘 생각해봐. 과거에 대한 우리의 센스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항상 미래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게 보면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떻게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주냐. 시간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쓴이가
야 궁금하지? 읽어봐. 이런 식으로 일부러 배치를 한 거야. 첫 번째 문장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싶잖아. 나도 모르겠어. 처음에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다음 문장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지. Revolutionaries have always looked to the past to frame their future cause, as is amply illustrated by examples from nationalism to communism.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문장인데, 레볼루셔너리라고 하면은 레볼루션이라는 단어가 혁명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해석을 한번 봐봐. 혁명가라고 나와 있지. 레볼루셔너리니까 혁명가.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항상 look to the past, 과거를 봤어. 과거를 항상 봤어. 뭐 하기 위해서. 요거 cause라는 단어를 대의라고 해석을 할 거야. 큰 뜻이란 뜻이야. 큰 뜻. cause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의를 프레임, 구성하기 위해서 항상 과거를 봤다. 요 말 이해해봐. 혁명가들은 항상 과거를 쳐다봤다. 미래의 대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혁명을 일으킬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혁명을 일으킬 거야. 이게 퓨처 코즈야. 혁명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그 혁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거를 쳐다본다는 얘기야. 이건 이해가 되지. 과거를 보면은 우리 진짜 비참하게 살았잖아.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자라는 걸 프레임하기 위해서 과거를 쳐다본다. 그럼 얘는 뭐냐면 과거가 미래를 프레임한다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자, as is amply illustrated. amply, ample 하면은 풍부한이란 뜻이야. 충분한, 풍부한. 그래서 뭐처럼 풍부하게 묘사되었던 것처럼 어떤 예시들에 의해서 요러요러한 예시들에 의해서 충분하게 묘사되어졌던 것처럼. 네이셔널리즘이면 밑에 써 있을 거야. 민족주의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다음에 커뮤니즘이면 공산주의. 커뮤니즘이란 단어는 알면 좀 좋거든. 좀 가끔 나올 거라서. 그래서 민족주의에서 공산주의까지 예시들에 의해서 충분하게 묘사되어졌던 것처럼 미래의 대의를 구성하기 위해 과거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이게 글 구조가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은 완전 말하는 게 반대잖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글쓴이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니까, 자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했잖아.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려고 얘를 먼저 꺼낸 거야. 약간 이상한 말을 꺼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다음에, 자 너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식으로 글이 짜여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다시 나올 거야. 미리 얘기를 하면. 계속 가보자. The future has often been seen. 역시 완료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져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미래는 종종 보아져 왔어. as, 뭐로써 보아져 왔어. 다양하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복으로써 보아져 왔어. 한 번 더. 뭐로써 보아져 왔어? Replication of what is established. 확립되어진 것에 대한 replication. 이거 복제란 뜻이거든. 따라 만든다는 뜻이야. 해석에도 그렇게 나올걸. 복제라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또 뭐로써? as가 3번 나왔어. model. 자, 어려운 단어 하나 나왔다. 후세에 전하다라고 밑에 써 있을 거야. bequeath.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 bequeathed by a heroic age long gone.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천천히. 미래는 보아져 왔어. 잃어버린 시간의 회복으로써. 그러니까 미래가 뭐냐면, 자, 우리 과거에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어.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에 잃어버린 시간이야. 회복하자. 미래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또 확립되어진 것에 대한 복제. 이게 뭐냐면은, 자 과거에 우리 그렇게 잘했었잖아. 우리 그거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말하는 거야. 그 다음 이게 뭐냐면, 오래전에 사라진 영웅적인 시대에 의해 후세에 전해진 모델. 이렇게 해석을 해. 해석 한번 봐봐. 그렇게 나와.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영웅시대에 의해 후세에 전해진.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영웅시대에 의해서 후세에 전해진 모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되게 잘 살았대.
라고 하는 것들이 후세에 전해지면서 야 우리 후손들도 선조님들처럼 잘 살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이게 뭐야?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과거에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 자 회복합시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잘했잖아. 우리 한 번 더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2번하고 3번 문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이게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돼. 과거에 그랬으니까 미래에 어떻게 하자라는 식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2번하고 3번 문장이 끝난 거야. 근데 글쓴이의 주장은 이게 아니라고. 글쓴이의 주장은 이제 다시 밑에서부터 나올 거.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인데 The writing of history is based on understanding or explaining future outcomes that were not known to contemporaries. Since the historian has the benefit of hindsight and the past is nothing more than the accumulation of futures that are now our past. 자, 문장이 엄청 길죠. 이거 여러 번 읽을 테니까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예시도 들어줄게 이따가. 자, 역사에 대한 글쓰기는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뭐라고 할까? 미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근데 그 미래 결과가 어떤 거냐면 컨템포러리, 이거 당대의 사람들이라고 할게.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자, 다시 한번. 역사적 글쓰기라고 하는 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말이 진짜 너무 난해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시간대를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일제강점기가 있었어.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어떤 사람이 친일파를 했어. 우리가 어차피 역사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뭐 친일파는 나빠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 우리가 그 당시로 갔어. 옛날 이제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해보자. 다이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어. 다이야. 목소리 안 들어가니까 말해도 돼. 그래서 일본 순사가 다이네 집에 와가지고 너 일본에 충성할래 안 할래 하면 너 어떡할 거야? 자, 잘 생각해봐. 자, 일본에 충성을 하면 너네 가족 내가 다 살려주고 부자가 되게 해줄게. 조선이 부흥할 것 같아? 그냥 평생 일본에 노예지 않을까? 자, 할 거야 안 할 거야? 왜 안 할 거야? 왜 안 할 거야? 넌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솔직히 고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 우리나라 망한 것 같은데 그냥 일본한테 붙어서 사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 양심에 찔리긴 하는데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지. 어떻게 됐어? 한국 독립했잖아. 대한민국이 독립했다라는 결과를 알거든? 근데 얘네들은 알았을까? 모르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제 역사를 쓸 거야.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였던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쓸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알고서 역사를 쓰는 거거든. 자, 그럼 이렇게 3단계의 어떤 시점을 가지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자, 역사에 대한 글을 쓴다라는 것은 미래의 결과를 이해하고 미래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요 미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당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미래. 요 당시 사람들은 이거 몰랐잖아. 그치?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이걸 가지고 역사에 대한 글쓰기를 하는 거야. 좀 이해가 돼? 자, 생각하고 이해하고 필기해 놓을래? 여기까지만.
자, 이제 칠판 보면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일제강점기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인 글을 쓸 거야. 그럼 우리가 독립한다는 결과를 알고 있어. 물론 이때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친일파들 나쁜 놈들이라고 역사에 대한 글을 쓸 거야. 왜? 독립하는 거 알잖아. 일본 결국 패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친일파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어. 얘네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역사적인 글을 쓴다는 뜻이야. 자, 좀 더 읽어볼게. 자, since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얘네들 말하는 거지. 역사가들은 뭘 가지고 있어? benefit of hindsight. hindsight는 밑에 지난 일에 대한 통찰력 이렇게 써 있는데 합성어거든. sight는 보는 거고, 요거 behind 생각하면 돼. 뒤를 나타내는 behind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의 베네핏을 가지고 있잖아. 맞지? 현재의 역사가들은 과거를 알 수 있잖아.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 베네핏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과거라고 하는 거는 nothing more than, 뭐 이상은 아니야. 단지 뭐에 지나지 않아. 단지 뭐뭐에 지나지 않는. 과거라고 하는 거는 뭐에 지나지 않다? 이제는 우리의 과거가 되어버린 미래의 축적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이제는 우리의 과거가 되어버린 미래. 이게 뭐야? 여기잖아. 이게. 이제는 우리의 과거가 되어버린 미래. 요거야. 이게 과거라는 거지. 이게. 과거는 이제는 우리의 과거가 되어버린 미래가 누적된 게 과거잖아. 우리가 볼 땐 과거잖아. 얘네가 볼 땐 미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시점을 가지고 보면 이제 글이 다 보일 거야. 자, 이제 끝났어.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장이야. 똑같은 말 어차피 반복할 건데. 자, 그래서 쏘에다 이렇게 네모 한번 쳐봅시다. 인과지, 인과. 그러므로 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see the hand of the past always shaping the future. 여기까지가 이제 rather than에 묶이는 건데, 과거의 손이 항상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을 본다기보다는, 과거의 손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을 본다기보다는, 이게 이거지. 과거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 과거의 손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을 본다기보다는 아마도 그거 반대로 보아질 수 있을 건데, 반대로라는 건 이제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주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거 반대로 보아질 수 있을 건데, 자, 이제 밑줄 치세요. with 밑줄 치고, the past 밑줄 치고, 쭉 넘어와서 being shaped 밑줄 쳐봐. 이거 뭐야? 부대 상황이잖아. 부대 상황. 뭐 하는 채로라고 해석을 하겠지. 뭐 하는 채로? 과거가 형성되어지는 채로. 과거가 뭐에 의해 형성돼? 미래에 의해 형성이 되겠지. 뒤에 나오는 말이 그래서 미래인 거야. 미래라는 말이 나온 거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오리엔테이션, 우리의 방향성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채로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한 번만 더 해석을 해보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 자, 소부터. 그래서 과거의 손이 미래를 항상 형성하고 있는 걸 본다기보다는,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걸 보기보다는 아마도 반대로 볼 수 있을 건데, 뭐 하는 채로? 과거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채로. In the sense of, 어떤 면에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는 면에서 라고 하는 건 이제 중간에 들어간, 끼워 넣은 말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어디 볼 거냐면, 부대 상황 물론 중요하지. 근데 부대 상황 할 때 with 목적어 ing 쓸 거냐 pp 쓸 거냐 하면서 능동수동 문제 많이 나오잖아. 근데 얘는 빙 pp를 써서 수동을 표현했지. 근데 빙 지우고 pp만 써도 상관없어. 알겠지? 빙 이렇게 괄호 쳐보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애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단어는 방향성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약간 말을 어렵게 하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냥 미래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잘 됐어?
자,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요거지.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이란 말이야. 근데 미래가 과거를 결정한다라는 되게 좀 신기한 개념을 꺼내면서 글쓴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근데 내가 그거를 일제강점기로 설명을 한 거고, 미래가 과거를 형성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제 미래가 될 거고, 이게 미래가 될 거고, 이게 이제 과거가 될 건데, 미안.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미래라고 하자. 요거를 미래라고 할게.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준다. 미래가 과거를 형성한다라는 게, 한국이 독립한다라는 그 미래,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나쁜 놈들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한국이 독립하지 못하고 아직도 일본한테 잡혀 사는 미래를 가지고 있다면 친일파가 옳은 선택을 했어라고 우린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그 개념인 거야. 자, 여기까지. 이러면 34번. 자, 카메라를 끌 테니까 두 질문 읽어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 다음에 35번을 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